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파트너 세일즈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고요. 어,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몇 년간 벽 보고 참 그 웨비나를 많이 했는데 벽 보고 이런 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감개무량하고요.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 얼굴이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눈빛도 정말 뵙고 싶었고요. 근데 뭐 지금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눈빛을 잘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눈빛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할 주제는 LG CNS 유명한 대기업 SI죠. 유명한 대기업 SI에서 유명한 AWS 파트너가 된 LG CNS가 어떻게 성장해 왔나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AWS 런치 센터를 만드셨습니다. AWS 전담 조직을 왜 만들었나 이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있는 파트너사 분들이 그동안 AWS가 생긴 이래로 AWS 코리아가 생긴 이래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오셨습니다. 물론 지금 막 시작하셔서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웬만한 거는 다 간 거 같다. 클라우드 갈 건 다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재근님 얘기하신 것처럼 15%만 갖고 앞으로 85%는 할 게 더 많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는 쉽게 갈 수 있었고 85%를 가는 거는 그동안 쉬웠으면 왜 못 갔겠느냐. 그리고 그동안 했던 방식으로 가자면 85%는 그런 방식으로는 가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존에 성장했던 그 가속도, 성장의 속도를 유지하고 남은 85%의 우리 사업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시장 조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로코드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꼽는 게 있어요. 바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 앱 현대화 이겁니다. 그러면 앱 현대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뜯어 고치는 거죠. 현대화한다는 의미로는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대화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객들은 앱을 현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애질리티, 코스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 단순하게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옮기기만 해서는 고객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혁신,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서 현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결정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여행을 떠나서 한참 가고 있는데 뭔가 난간에 부딪히잖아요. 이 그림처럼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고객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기술이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툴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러한 인력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파트너사를 여기 있는 여러분과 같은 파트너사를 활용해서 이제 같이 일하고 싶은데 누구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어떤 파트너사가 유능하냐? 그래서 알 수 없다. 그래서 고객사 프로젝트가 딜레이되고 사업계획, 파트너사분들이 갖고 있는 사업계획가 딜레이되고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렇다면 그 고객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술 전문가 그리고 그런 전문가를 보유한 파트너가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꿔 얘기하면 여기 있는 파트너사분들이 그러한 전문적인 인력을 즉 앱 모더니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인력을 많이 보유한 파트너가 되시면 아무래도 기회를 계속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파트너사 중에 LG CNS의 손은영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CNS AWS 론치센터 AWS 데브옵스 팀 손은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AWS 파트너분들 앞에서 LG CNS가 파트너로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 왔는지, 그리고 저희 AWS 론치 센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실제로 방금 재한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클라우드를 이제 LG CNS에서 서비스를 하고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전개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두 가지 키워드를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두 가지 키워드가 AWS와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CNS에서는 AWS 론치 센터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을 한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이제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데브옵스, 뭐 CI/CD, 에자일, 이러한 용어들이 굉장히 힙하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고객사들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려면 예전에 프로젝트를 하셨던 것처럼 그냥 발주 내고 끝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역량이 모자란지, 어떤 부분을 추가로 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어세스먼트부터 컨설팅,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얼마나 잘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 민첩성을 지키면서 얼마나 잘 활용하실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역량을 키우는 부분까지 모두 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탈 패키지로 제공을 하는 조직이 LG CNS의 AWS 론치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LG CNS는 많이 들어봤는데 AWS 론치 센터나 LG CNS의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 과연 어떤 건가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시장조사 기관인 IDC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레포트고요. 보시는 것처럼 LG CNS는 앱 모더나이제이션 관련해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재한님이 말씀하신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시장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거는 AWS에서 정리를 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앱 모더나이제이션 관련된 전략 자료 중 일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프트 앤 시프트나 리호스트, 그러니까 그대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 50% 정도는 그런 워크로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25%에서 30% 정도의 리플랫폼과 리팩터, 즉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는 워크로드들이 있고, 이 워크로드들을 하나하나 쪼개보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바로 적용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아니면은 컨테이너만 적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상용 솔루션에서 오픈 소스로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브옵스만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유형들을 나눠서 접근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장표는 저희 LG CNS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면서 정리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는 저희는 이제 약간 관점을 바꿔서 고객들의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적용하는 패턴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시장에 적용할 때만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 뭔지,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많이 설명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야 됐는데요. 그때 이제 보면은 필요한 건 알겠고 민첩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존 안정적인 시스템에는 적용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디지털 서비스를 신규로 만드니까 이거를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적용해보자, 그런 신규로 빌드하는 워크로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몇 년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도 대규모 엔터프라이즈에서 차세대 관련해서 RFP를 발주할 때 MSA라든지 아니면은 데브옵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발견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클라우드로 옮겨가면서, 사실 원래는 클라우드에 없었고 그냥 온프렘에 있었던 그런 그 엔터프라이즈의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들인데 클라우드로 옮겨가면서 바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적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꽤 많은 워크로드가 이 사례에 해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한 지도 몇 년이 되다 보니까는 클라우드로 우리가 옮겨왔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클라우드로 옮겨왔는데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은 어떻게 하지? 아니면은 우리가 민첩성을 잘 실제로 발휘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리플랫폼을 하는 그런 워크로드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LG CNS에서 이렇게 AM 조직이나 AWS 데디케이트한 조직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 전의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10년 정도부터 클라우드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전에도 뭐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해왔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단독 고객사만을 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그룹사를 위한 여러 그룹사의 자회사들이 함께 사용을 하는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행을 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는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LG CNS에서 만들어주는 클라우드가 AWS만큼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나요? AWS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네, AWS만큼 그 CPU 파워는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게 진짜로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2017년, 2018년에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프레이즈를 걸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집중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WS와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을 하고,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MSP 컴피턴시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들을 확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갔고요. 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이랑은 시장 상황이 많이 달랐죠. 엔터프라이즈들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왜 쓰냐,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떻게 믿고 쓰겠냐, 안정성이라든지 보안 관련돼서 이슈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역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고객사 워크로드로 역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는 1770라고 해서 LG CNS 내부의 시스템을 AWS의 70일간 70개 시스템을 이동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역량 확보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1770뿐만 아니라 뭐 슬라럼이라든지 피보탈 같은 글로벌 선진사들과 함께 여러 OI를 통해서 역량을 확보를 해왔고, 이렇게 역량 확보를 하고 고객사들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는 AM에서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수행을 하면서 클라우드에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WS랑 그 다음에 AM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그 AWS와 SCA를 맺었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 티어 파트너도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022년도에 저희 AWS 론치 센터를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조직을 론칭을 하고 나니까는 밑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뭐 EKS나 아니면은 신규 AWS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좀 더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AWS 론치 센터가 생기고 나서 이제 AWS랑 파트너십을 좀 더 강화하게 되면서 이런 수행했던 활동들을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AWS를 홍보하고 LG CNS의 AWS 역량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 앰베서더도 4명 정도 배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계속해서 웨비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AWS와 함께 AWS 분들과 같이 웨비나라든지 아니면은 고객분들에게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리드와이즈라는 서비스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작년에 런칭한 AWS의 자동차용 IoT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신규로 런칭하는 서비스를 그때 필요로 하고 있는 고객분들한테 자동차 관련돼서 데이터 그 센싱하는 데이터를 모으기를 원하는 고객분들이 마침 계셔서 AWS와 협업해서 이런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좋은 가치도 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제까지 말씀드리는 걸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그 프레이즈를 걸고 회사 방향을 크게 전환을 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 역량을 높이는 데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븐티나 아니면은 그 OI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역량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AWS와 AM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데디케이트한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성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런치센터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오늘 주제는 AWS PLS를 함께한 메가전 클라우드의 테크 서포트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팀의 매니저 김성수입니다. 오늘 아젠다는 AWS 서포트, 뭐 익숙한 얘기겠지만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메가전 클라우드의 테크 서포트 스트럭처를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테크 스트럭처가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가전 클라우드의 사례를 박세진 상무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한 15분 동안 보신 것이 이제 런칭센터 얘기했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화려한 런치센터,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객을 런치센터에 이제 우주선으로 태우고 저 우주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이제 운영자만 이제 남겨진 우주선에서 이제 우주에 계시는 거죠.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우주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6가지의 서포트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런치센터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말씀드린 MAP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제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트너사와 고객은 사실 이제 운영 환경을 위한 서포트 체계를 갖춰주게 됩니다. 이 PLES는 파트너가 주도하는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와 똑같이 15분의 응답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드 커스터머에게 조금 더 다른 가치를 전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반 리솔드 테크 서포터 같은 경우는 빌링과 테크 서포트를 분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그레이존이 발생합니다. 이 테크 케이스라는 게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테크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PLES 같은 경우는 파트너사가 빌링과 테크 서포트를 이뤄내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하나의 채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앞단에서는 파트너사가 테크와 빌링을 해결하고 뒷단에서는 파트너사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가입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너사들께서는 월 유시지가 150K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4시간 테크 서포트를 할 수 있는 팀이 이미 있다고 하시면 한번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PLES 가입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저희 팀에서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과하셔야만 PLES 가입을 하실 수 있고 테크 서포트와 빌링 서포트를 동시에 하는 파트너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DM이나 ESBDM이 있는데 문의하시면 제가 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디스카운트 항목도 있습니다. 엔드 커스터머가 설문해주는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측정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리는 케이스에 대한 테크 케이스에 대한 품질도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오너십을 가져갔는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을 가지고 ES 비용에 대한 할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왜 PLES 하는 게 괜찮다, 좋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한 전문성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위즈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테크 서포트에 응용하면 사실은 조금 더 다른 AWS와 조금 다른 파트너사만의 테크 서포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런 테크 서포트를 자신들의 전문성을 이제 확장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서포트의 스트럭처는 제일 끝단에 PLS가 있습니다. PLS에서 AWS 서포트, 프리미엄 서포트라고 하는 AWS 서포트와 파트너팀이 메가존 클라우드의 서포트 팀을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그 메가존의 테크 서포트 팀은 일반적인 테크 서포트라는 서비스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MSP라고 하는 서비스 두 가지를 나눠서 국내, 국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뒷단에서 얼마만큼 처리를 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엔드 커스터머의 문의를 받게 되면 내부적으로 있는 지식 시스템이나 자기들의 엔지니어 역량으로 80% 정도는 자체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런 20% 정도는 이제 AWS 템과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서포트와 이제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관리 지표가 80% 자체 능력, 자체 처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AWS 파트너 템 같은 경우는 메가존 클라우드를 위해서 이제 리더들, 테크 리더를 위해서는 서포트 플랜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이 서포트 플랜 워크숍은 그 테크 리더들이 어떤 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내부적으로 연관 플래닝을 짜가지고 서포트를 이제 해주는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테크 서포트 엔지니어들한테는 또 저희가 AWS 내부 에스컬레이션을 통해서 파트너사가 원하는 답변을 받을 때까지 이제 에스컬레이션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면 AWS 팀은 AWS ES 팀은 메가존 클라우드를 위해 이제 이네이블먼트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PLES 파트너사를 위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단계별로 또 파트너에 지원하는 템들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안에 기속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단계와 2단계에서는 테크 케이스 리뷰를 통해 이제 하는 가이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PEP라고 해가지고 파트너 이네이블 프로그램, 코어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이제 늘려주는 그런 방법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4단계, 5단계에서는 템 인헤스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ES 엔타이트먼트가 있는데 그걸 파트너사들이 할 수 있는 컨설팅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단에는 모든 파트너사, PLS 파트너사는 PLS, APJC 레벨에서 PLS 게임 데이를 이제 참여해가지고 본인들의 테크 수준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PLS 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존이 이룬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사실 이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테크 서포트에 대한 신규 인원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오고 조직이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 체계가 없으면 조직을 확장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테크 서포트에 대한 케이스 리뷰 체계도 갖추셨게 됐고요. 3단계에서는 사내 기술 지원에 대한 위키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노하우를 축적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들이 고객의 이슈인 건지 AWS 내부적으로 리스크의 통상적으로 리스크 때문인 건지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게 됐고요. 4단계에서는 사내 스터디 그룹 및 사내 활동을 활성화를 해가지고 테크 서포트 인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를 했습니다. 5단계에서는 사실 APJC, PLS 게임 대회에서 메가존 같은 경우는 우승 1회, 준우승 1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파트너 IM을 통해서 여러 고객사들을 런칭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포트 엔지니어가 이미 코스트 오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단계에서도 많은 부분을 이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가존 클라우드는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뤘는지 박세진 상무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메가준 클라우드의 매니저 서비스와 서포트 서비스를 리딩하고 있는 찰리 박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저희 테크니컬 서포트 조직의 다양한 문화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성과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메가준 클라우드의 스피커로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준 클라우드는 지난 2015년 4월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AW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WS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테크니컬 서포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AWS 템과 함께 협업하면서 고객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파트너로서 메가준 클라우드만의 그 색깔을 갖춘 테크니컬 서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테크 서포트의 여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메가준 클라우드가 경험한 AWS 템의 역할은 파트너가 요청한 테크 케이스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템이었던 제이크님을 시작으로 이 무대에 함께 하셨던 성수님과는 고객 중심적인 테크니컬 서포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메가준 클라우드의 고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메가준 클라우드의 한 고객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까지 수많은 고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의 성장과 고객 지원 경험의 확보, 리더십의 인사이트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메가준 클라우드의 서포트 조직은 서비스의 가용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국내 고객뿐 아니라 비즈니스 성장에 따른 글로벌 진출 고객과 글로벌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테크니컬 서포트의 확장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가능했던 것은 일원화된 소통 채널인 서포트 포털, 서포트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프레임워크, 고객 지원 경험의 데이터화, 지속 가능한 기술 교육 등을 담을 수 있었던 이 테크니컬 서포트 프로그램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가준 클라우드의 테크 서포트는 고객 기술 요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앞서서 고객 서비스 환경에 대한 사전 분석과 명확한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컨택 집중형 모델로서, 즉 포칼 서포트 서비스죠. 그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커머스, 스타트업의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포칼 서포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3년도에는 게임 고객과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레퍼런스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저희 테크 서포트 팀과 AWS 팀은 사실 많은 고객들의 ES급 보안 지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어뷰즈 리포트를 기준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가이드와 조치 결과에 대한 피드백까지 적극적으로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안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여 어뷰즈를 예방하고 고객 서비스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늦은 새벽까지 성수님과 함께 했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메가준 클라우드의 서포트는 다양한 어뷰즈 사례와 지원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고객 집중형 클라우드 세이프티 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에서 고객 집착으로 테크니컬 서포트의 패러다임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집착은 고객의 눈으로 서비스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객과 더불어 경험했고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고객과의 경험들은 메가준 클라우드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테크니컬 서포트는 이러한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의 선호도와 감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AWS 템과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메가준 클라우드와 AWS가 함께한 테크니컬 서포트 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송수님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박정희 상무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한 4년 동안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를 지원했던 팀으로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섹션했던 그 런치센터에서 이제 쏘아 올린 그 우주선들을 지원하기 위한 AWS의 서포트 중에 PLS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 PLS 내에 파트너를 이네이블 시키기 위한 파트너 템들의 프로그램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활용해서 메가존 클라우드가 어떻게 PLS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드는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크니컬 서포트는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테크니컬 서포트 안에서는 여러 가지의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섹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